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내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YG 인베스트의 신기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작에 앞서서 베스트 종목 상담 이렇게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바로 또 연결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막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시네요. 바로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예, 저 셀트리온 들고 있습니다.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 들고 계시네요. 네네. 예. 예, 얼마에 타셨습니까? 예 39,000원에 30%입니다. 39,0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네.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일단은 손실이신데요. 궁금하신 네.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이 셀트리온이 공매도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공매도 잔량이 지금 얼마 남아있는가라고 또 공매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 정도 있다고 공매도가 이제 해지된다거나 해소된다거나 그러는 거라고 좀 궁금해서요. 예, 공매도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는 뉴스를 좀 읽으신 것 같은데요. 하창봉 팀장과 함께 풀어드릴게요. 네. 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로 보고 길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익이 나면은 수익 몇 퍼센트 나면 나오실 예정이신가요? 한 30%. 30% 나요. 네. 예, 갈 수 있을지 욕심이 함께 많은가요? 욕심이 많으신지는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가지고 30% 수익을 보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최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시 좀 줄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37,000원이니까 30% 생각하시면 339, 45,000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닥 시가총 1위에 어떤 수준을 하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쪽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사실 10월 이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좀 났죠. 이게 약간 실적도 부풀렸다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3만 원 초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약간 11월 28일 이후에 기관이 보니까 한 5일 연속 샀습니다. 매수한 수량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30만 주 정도 사면서 가까스로 한 37,000원까지 좀 당겨놨는데 실제로 이 종목 자체가 바로 올라가는 데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공매도 이야기 하셨는데 최근에 시청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공매도 물량을 보니까 한 6만 주 정도가 들어오고 있네요. 6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도 가까스로 한 11월 중순 정도에는 대략적으로 16만 주까지 들어왔다가 실제적으로 지금은 약간 줄어드는 영향이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공매도가 풀렸던 지난 11월 11일 날 실제적으로 한 110만 주 정도 공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거를 지금 주가로 좀 환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37,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공매도 물량을 많이 쌓아놨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 기관이 130만 주 정도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이 중에 일부는 또 공매도의 어떤 쇼커버링 물량도 좀 들어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쳐서 내려갔을 때 이익을 보고 일정 부분 환매수했던 물량도 좀 있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사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기관 수급이 그렇게 많은 좋은 것만 아니다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이 보면은 이제 실적이 좀 안 되는 회사가 조금 많긴 많은데 그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간은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선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 어떤 시장에 불식을 줬죠. 10월 이후에 나왔던 어떤 실적에 대한 부풀리 의혹 이런 거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투신이라든지 외국계 자금이 바로 계속 들어오기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큰 이슈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도 좀 증가했다는 거 좀 있고 또 하나가 37,000원 라인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좀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봉으로 본다 그래도 8월 이후에 결정적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레벨 다운을 해왔습니다. 5만 원대, 뭐 4만 5천 원대, 지금은 4만 원 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거래량도 좀 활발했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약간은 여기서 바로 방향성을 잡기는 좀 어렵다 말씀드리겠고 조금 길게 봤을 때 주봉으로 본다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2011년도 3만 7천 원 돌파 이후에 일시적으로 올해 뭐 여름 정도에 5만 원까지 갔습니다만은 약간은 꺾이고 있고 당분간은 한 3만 7천 원 정도에서 자리매김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목표 가격은 그 투자 의견은 보유를 드리겠습니다. 보유를 드리는데 30%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인데 일단 가장 급선무는 대략적으로 한 4만 천 원까지 올라오는 거 힘을 한번 지켜봐야겠다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바닥을 타진 이후에 재상승 모멘텀을 가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만 1,000원까지는 기다려보자 하셨으니까 매수가 대비해서는 수익권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한택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3568님께서 2,9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코스닥 소형주인데요. 신견연구원. 예. 네, 우선은 뭐 한택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좀 코스닥 소형주로서 뭐 투자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농축 설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중요 설비에 대한 그러한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 수 있겠다. 또한 주가 흐름도 뭐 그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러한 종목군으로 계속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부터 대세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은 어느 정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으로 손실 나셨다라고 해서 무조건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지금 시점 업황 개선 및 그리고 낙폭과대 우량주로서 조금 지금이라도 전환시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한택에 대해서는 우선은 투자 심리 소외에 따른 그런 부담감으로 우선 종목 교체에 대한 그러한 매매 전략을 제시해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한택 봐드렸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6844님께서 LG 디스플레이를 38,55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창봉 팀장님께서는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좀 봐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가 한 105만 원 정도 달리고 있고 최근에 보면 뭐 LG전자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LG전자는 사실 유성증자 이후에 약간 삐그덕거렸습니다만은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약간 계열사 종목들이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좀 올랐다가 어저께부터는 또 LED 관련해서 LG 이노텍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그동안 뭐 전기전자라든지 핸드셋 부분에서 좀 부진했던 LG전자가 내년도 정도에는 조금 길을 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국내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도 하반기 같은 경우는 약간 6% 정도 점유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LTE폰에서 LG전자가 어떤 독보적인 어떤 그 마케팅을 하면서 영역을 좀 확장했기 때문에 2012년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LG전자나 LG그룹주에 대한 어떤 관심은 조금 살아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 정도 하고 있죠. 25,000원 하고 있는데 그 시청자분께서 갖고 있는 매수가보다는 항상 턱없이 낮지만은 저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분할 매수도 같이 전해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디스플레이 업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패널 가격인데 패널 가격이 올해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사실 뭐 계속 또 내릴 겁니다. 디램 경우에 마찬가지로 워낙 공급 과잉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내리겠쪽은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약간 하방 속도 조금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마 주 중반 다음 주쯤 되면 미국의 어떤 지난 9월 초에 나왔던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뭐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결과치가 좀 나오고 나면 역시나 IT, 미국발 IT에 대한 어떤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뭐 LED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좀 빠질 때마다 좀 사가자 이런 생각 드리겠고요. 지금 한 25,700원 정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바로 3만 원까지 갈 종목은 아니라는 거는 뭐 자명하다 말씀드리면서 약간 시장이 조금 조정을 보일 때마다 최근에 약간 급등하고 나서 기관이 조금 파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좀 무시하시고 빠질 때마다 좀 모아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LG 디스플레이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전화 한 통 더 받아볼까요? 어떤 시청자가 연결이 돼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메디프론입니다. 메디프론이요. 네. 치매 치료제 만드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메디프론 얼마에 네. 사셨습니까?
9,500원이요. 9,500원이요. 예. 예, 비중은 얼마나 들어가셨어요? 예, 50%입니다. 50% 나요. 네. 예, 한 종목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싣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이 종목을 고르게 되셨습니까? 아니요, 제가 원래는 한 30%를 700원 정도 샀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추가 매수를 하신 몰빵이 거네요. 돼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평균 예. 매수 단가가 9,500원이 되신 거고요. 네. 예,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냥 전반에 걸쳐 다 알고 싶습니다. 이게 예, 제가 처음에 산 가격 정도 올라갈 수 있을는지. 1,700원에 사셨으면 일단 차트로 네. 보면 좀 꼭지에서 매수를 한 것 같다라는 예, 느낌이 예. 드는데 이 종목 사셨을 때 어떻게 네. 사시게 된 걸까요? 직접 고르셨습니까? 아니요, 지인이 추천을 해가지고. 지인분께서 추천을 하셔서 네. 그분의 의견은 지금 좀 달라지셨나요? 아니요, 그분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같이 가지고 계세요. 예. 예, 많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 이 종목 신기한 전문가와 함께 좀 잘 봐드릴 테니까요. 예. 의견 들어보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 의견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 날 수 있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신기현 대표님, 네. 메디프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메디프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치매 관련주로서 좀 유명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치매 그러한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T 유통이라든가 컨텐츠 관련된 그러한 사업군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은 아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메디프론의 그러한 주가 상승 탄력도를 높고 보자라고 한다면 역시나 치매 관련, 복지 관련된 테마가 조금은 불어줘야지만이 메디프론의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9년도, 2010년도 계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당히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번 연도 흑자 전환을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주가는 빠르게 하반기 들어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메디프론 오늘장에서도 7%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모멘텀이 아닌 전반적으로 복지 관련 테마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면서 메디프론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복지 테마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하냐 아니면 어떠한 행보를 보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테마성 재료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3명이 동시에 사퇴에 따라 갖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세력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급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메디프로 직접적인 그러한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지 관련된 테마로 엮인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400원 나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은 9,500원대 매수가 부분은 한 번쯤은 좀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역시나 변동성 펀더멘탈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는 조금 좀 불안감이 크다라고 하신다면은 한 9,200원 선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이 50% 상당히 좀 많으시니까 그때쯤에는 우선은 한 30% 정도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으로 취해 주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은 홀딩을 하셔갖고 9,5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고 나오자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은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이는 투자 전략으로서 단기 홀딩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디프론이 9,200원까지는 기다려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 번은 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 성향에 따라서는 9,200원 혹은 그 더 높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손실을 보기 싫으시다라고 한다면 9,500원 매수가 부분까지 한번 기다리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 투자 전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손절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니까요.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문의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2083님께서 11,700원에 비중이 꽤 또 많으시네요. 5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7% 빠졌다가 오늘은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분이 어제 빠질 때 좀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국내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내년부터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한 2.8% 정도 오르고 또 하나가 이제 노인 특례에 대해서 75세 이상 노인 특례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50%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완전 특례
이빨 다 빼고 다 집어넣는 거는 내년부터 보험료를 적용하고 2013년부터는 부분 털리를 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뭐 외국계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오 같은 회사들은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고 뭐 나이백이라는 종목 있죠. 이런 거는 이제 구강 보건제 이런 걸 만드는데 실제적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매년 실적이 조금씩 줄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2008년도는 영업이익이 한 260억, 그리고 2009년도는 160억, 올해 같은 경우는 130억까지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뭐 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최근에는 15,000원까지 내려왔다 말씀드렸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년도는 다시 2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단가가 낮아진 데 대해서 어떤 소비자층이 계속적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하게 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200억 원을 벌었다 치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플란트 가격 자체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요새 보면은 예전에 뭐 한 150만, 200만 원 하던 게 요새 조금 싼 거는 150이나 뭐 100 초반에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임플란트 가격은 내려오고 있고, 그런 것 자체가 건강보험료 인상 이후에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수요가 좀 증가되는 게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매출은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는 조금 둔화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뭐 내년도 약간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면서 테크니컬하게나 펀더멘탈 측에서는 한 16,000원까지는 제세기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아무리 좋아도 50% 몰빵은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3,000원 정도까지는 방등 탄력이 넘어오니까 그 정도 13,000원 정도 올라오시면은 보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시고 남아있는 물량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길게 16,000원까지 가져가 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들어와 있는데요. 이달 초까지만 해도 관심 갖고 보자는 전문가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달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국항공우주를 39,400원에 40% 가지고 계시다고요. 1783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오늘도 한 1%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신기한 전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상당히 좀 관심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신규 상장 이후에 상당히 뭐 경쟁력, 특히나 독과점적인 그러한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많은 추천과 그리고 상승 탄력도도 높았던 것이 사실인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시점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무조건 바닥이다, 다시 한번 단기 바닥이라고 논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인데, 뭐 그 이유는 크게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종목은 외국인입니다. 뭐 11월 들어서도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누적 순매수를 기록을 해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를 보이다가 매도 전환이 되는 그 모습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오늘장 포함 그리고 어제장까지도 그 매도 전환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샀기 때문에 조금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던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틀 연속 매도 전환되었다는 점은 조금은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종목의 방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매도세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추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6,500원 라인에서는 손절가 정확하게 지키시는 투자 전략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36,500원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그 가격대 37,0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다시 한번 그 경쟁력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상승 랠리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43,000원, 다시 한번 신고가 부분 경신에 대한 기대감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는 외국인 수급 그리고 손절가 라인을 정확하게 지키는 투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문자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 난방공사 볼 텐데요. 61,500원에 이분도 역시 비중이 많으세요. 50% 있으십니다. 107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듣겠습니다. 예, 뭐 지역 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유틸리티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죠.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종목이 같은 업종인데, 실제적으로 뭐 대주주는 아시겠지만은 지식경제부, 지경부라든지 뭐 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이 이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책
회사라 보면 될 것 같죠.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주가도 제가 보니까 58,600원, 58,600원 정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싸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유틸리티 관련 업종들이 주가가 잘 안 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죠. 유틸리티 업종이 어떤 주가가 잘 갔다는 건 우리 소비자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매출이 늘어난 거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공기업들은 실제 의외로 주가를 일부러 안 띄우는 경향도 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간다 말씀드리겠고 3분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매출은 한 2,900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한 5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그 LPG 가격 부담이라도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LNG죠. LNG 가격 부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적자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좀 주가 모멘텀이 조금 약했다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가격 자체가 한 6만 1,000원대 이상이시면 뭐 보유하시란 말씀드리겠고 원래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은 회사가 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투자 비중이 조금 많으시다면 투자 수익률 게임에서는 별로 재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6만 원 매수가 근처 오시면 조금 비중을 줄여서 약간 액티브한 대형주 쪽으로 좀 옮겨 타는 것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코스맥스 잘 좀 진단해달라고 문자를 2개나 보내셨습니다. 일단 사신 가격이 17,600원이신데 비중이 90%시라고 해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쭤보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을 하이닉스로 좀 바꿔보고 싶은데 괜찮은지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신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뭐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위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맥스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 이유는 먼저 예. 코스맥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드릴 텐데 뭐 코스맥스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중국발 호재성 재료에 따른 뭐 모멘텀 충분히 있는 종목이고 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이 중국 쪽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주가 뭐 상승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 중국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그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유럽 쪽에 눈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소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 추세가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비중이 또 상당히 좀 많으신 것이 조금은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 지금 갖고 계시는 물량의 한 30% 정도는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이닉스로 좀 교체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무난하자라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또한 지금 가격대 이 추세가 만약 형성된다고 한다면은 추세선 아직은 좀 하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하락보다는 상승 쪽, 특히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은 높게 27,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업황 개선 기대감, 뭐 IT 업종의 선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에 따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따라서 코스맥스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0% 매도하셔갖고 하이닉스로 교체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선착순으로 진단해드리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내일도 상담 받고 싶으시면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먼저 보내주시는 분 위주로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또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내년에 생기는 신규 일자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2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10월까지의 평균 증가 인원인 40만 7천 명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고 지난해의 32만 3천 명에 비해서도 부진한 수치입니다. 연구소는 경기 성장세 둔화와 공공 일자리 창출 감소로 새 일자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과 현대증권도 내년도 취업자 수가 3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DS 사업총괄사장과 정현주 삼성물산 사장이 2012년도 삼성 사장단 인사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삼성은 오늘 부회장 승진 2명, 사장 승진 6명, 이동 위촉 업무 변경 9명 등 총 17명의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장 승진에는 이철환 삼성전자 부사장이 무선사업부 개발 담당 사장으로 최치준 삼성전기 부사장이 삼성전기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또 김봉영 삼성 SDS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 사장으로, 김창수 삼성물산 부사장은 삼성화재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34개월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른바 전세가율이 50.8%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은 2009년 1월 38.2%에서 출발해 지난 34개월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랐습니다. 이는 가을 이사철 이후 서울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나라당의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최고위원 3명이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했습니다. 유승민 최고위원 등은 오늘 아침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존망의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3명의 동반 사퇴는 홍준표 체제의 붕괴와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여권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물론 총 대선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또 YG 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감사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상승폭이 장 초반과 비슷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1918,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고요. 506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잠시 후에는 2010 미스코리아 하현정 씨가 전하는 글로벌 투데이가 이어집니다. 투자 손절병법 그리고 또 종목 상담 시간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